지금은 내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일단 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이 더 이상 가격이 거의 빠지지 않거나,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적어도 내가 이 집을 팔면서 내가 샀던 가격 이상은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 집 마련은 더 이상 떨어지기가 힘들어요. 이거 너무 싸서. 네, 전세자금 대출을 뺀 1억이 저희 가족의 전 재산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일할 수 있을지 걱정인 나이입니다. 1억을 가지고 내 집 마련이라도 해야 물가 상승 대비 제 자산의 가치가 지켜지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밤낮으로 합니다. 경제 개념이 없던 탓에 내 집 마련과 저축 등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던 어제가 후회스럽습니다. 너나이님 코코드리님, 우리 가족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주세요. 20대에 만난 지금의 남편과 8년간 연애 후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 작은 중소기업을 다녔지만 회사가 문을 닫은 후 일용직을 전전하다가 아예 일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18년 차이지만 지금까지 제가 벌어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는 자폐 스펙트럼이어서 5살 때부터 놀이치료로 매월 60만 원 이상의 고정적으로 지출이 있습니다. 시부모님이 땅을 팔아서 해주신 1억 8천을 가지고 여기저기 전세를 살다가 집 근처 아파트를 싸게 분양하길래 청약을 넣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 지역주택조합이었습니다. 그땐 지주택이 뭔지 일반 분양이 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추가 분담금을 내지 않아서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했죠. 아무것도 모르고 8천만 원을 다 날렸습니다. 제가 바보였죠. 지금은 마음 잡고 돈을 벌려고 하는데 마음처럼 안 돼요.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제대로 된 직장 생활은 꿈도 못 꿀 것 같아요. 작은 내 집이라도 있으면 나이가 들어도 알바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어찌해야 할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밤에 눈을 감으면 내일 아침에 눈을 뜨고 싶지 않아요. 전세자금 1억이 전부인데 백화점에서 일하는 것도 점점 나이가 많아 불안합니다. 현재는 수수료 매장에서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일하고 있어요. 아이가 특수교육 대상자여서 지역에서 멀리 전학을 가면 자격이 상실돼 먼 곳으로 이사도 가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작년 1월부터 월부닷컴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부동산 투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들을 많이 보았지만 어느 사연에서도 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힌트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런저런 정보를 알게 되어 뒤늦게 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가 나올 때마다 넣고 있는데 계속 떨어지네요. 고정비 지출을 줄이려고 아무리 값이 싸도 제 옷이나 신발, 가방 등은 사본 지가 오래됐습니다. 꾸준히 공부하고 돈을 모아가겠습니다. 월급쟁이 부자들에서 어떻게 하면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가장 큰 첫 번째 고민은요. 지금 현재 1억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게 전부 모든 그러니까 가지고 계시는 전 재산이고요. 이 보증금을 줄여서 투자를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이 1억에다가 좀 더 돈을 보태서 투자를 하는 게 맞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이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을 받는 걸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남양주의 오남 쪽의 아파트가 어떤지 좀 보고 있습니다. 또 미래를 생각하면 오남이 좋을지 아니면 덕소나 궁곡 쪽이 좋을지 궁금하고요. 왜냐면 이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많지 않다 보니까 대출을 어느 정도 조금은 일으켜서 이제 내 집 마련을 본다면은 이 세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셔서 살펴보신 것 같아요. 그 세 지역 중 어떤 데가 좋은지를 또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현재 이분이 남양주에 지금 살고 계세요. 그래서 남양주가 어디인지 이 부분을 좀 우리 새벽보기님께서 좀 지역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청취자분들도 좀 더 이해하기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남양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서울이죠. 네, 저희가 여기가 강남 쪽이고 남양주는 이쪽에 있습니다. 남양주는 이쪽에 있고 서울이랑 붙은 쪽은 중랑구랑 붙어 있어요. 붙어 있다기보다는 중랑구에서 뻗어 나가는 쪽에 이제 이렇게 남양주가 있고요. 그리고 구리랑 붙어 있고 그리고 강 건너로 여기가 이제 하남입니다. 하남은 한강을 같이 끼고 붙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쪽에는 의정부랑 또 인접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남양주가 요만하거든요. 엄청 커요. 네, 엄청 크고 상당히 넓은 수도권의 동북 쪽에 동북, 동동 그쪽에 이제 있는 도시입니다. 교통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교통은 4개, 그러니까 지하철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4개의 노선이 들어오는데 일단 먼저 요거 지금 구리부터 요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중랑구입니다. 중랑구에서 이 두 가지 노선이 뻗어서 나옵니다. 이건 위에는 이제 경춘으로 쭉 올라가고요. 밑에는 경의중앙선이라고 하거든요. 경의중앙선이 구리를 지나가지고
도농 여기서부터 이제 남양주가 되겠습니다. 남양주, 뭐 양정, 덕소 이쪽으로 쭉 나가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중랑구에서 신내로 해서 갈매, 그리고 태계원, 사릉 이쪽까지가 또 여기가 남양주가 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노선이 경중선이랑 경의선이 되겠고요. 그리고 4호선 여기가 당고개역이 지금 여기 노원구에 당고개가 마지막이었는데 연장. 요게 이제 연장에서 별내선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별내를 지나서 여기 아까 서현주분이 말씀하신 오남 그리고 진접까지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년 6월에 저희가 이제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8호선인데요. 암사에서 시작해서 암사에서 구리를 지나서 다산을 지나서 여기 별내까지 이어지게 되는 총 4개의 노선이 지나가는 게 일단 그 남양주의 기본적인 교통이 될 것 같고요. 생활권은 아주 간단히 보면은 제일 좋은 생활권은 여기 다산입니다. 다산 신도시가 여기 원래 이제 도농역이라고 그래서 원래 여기에 좀 오래된 건 아니고요. 조금 된 2000년대 이상 이후의 아파트들이 있었는데 거기 위아래로 여기는 이제 지금지구고요. 여기는 진건지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다산 지구라고 저기 다산 신도시라고 불리는 지역이고요. 여기 가격은 한 7억에서 1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장 아파트가 요거예요. 자이 아이비 플레이스 아파트라고 해서 요게 가격이 지금 10억 5천 9평 84 기준으로 10억 5천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경의중앙선을 쭉 타고 내려오면 여기 덕소라는 곳도 있습니다. 덕소는 조금 오래된 그 구척들이 있는 지역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대장 아파트는 강변현대 요런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 가격이 한 6억 5천 정도 해가지고 이런 구축들이 4억 5천에서 6억 5천 정도 가격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에서 제일 좋은 지역이 아까 다산 신도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두 번째가 이제 별내예요. 별내 이쪽입니다. 이쪽인데 이 별내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뭐 한 5억에서 8억 호가 기준입니다. 5억에서 8억 정도가 있고요. 지금 대장 아파트는 이 별내 아이파크가 있어요. 이 별내 아이파크는 84는 아니고요. 39평인데 가격 호가가 한 7억 5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내 호평이라고 한 가지 더 이쪽에 여기가 아까 사람들이 말씀하신 오남이고요. 형내 호평은 여기 있습니다. 충선을 타고 이렇게 쭉 들어오면 이쪽에 있고요. 생각보다 좀 생활권이 넓죠. 가격도 생각보다 비싸요. 가격이 한 4억에서 7억까지 하고 있고 극장도 있어요. 극장 있습니다. 네. 그다음 이마트랑 메가박스. 극장이 있으면 또 약간 쳐주는 경향이 영화관이요. 극장 좀 너무 X세대 같고요. 네, MZ세대는 제가 메가박스라고 정정해드리겠습니다. 메가박스 있고요. 대장 아파트는 이 평내 호평역에 이제 대명루첸 프로스티움이 있고 가격은 약 한 6억 정도 호가가 하고 있어요. 여기는 한 4억에서 7억 정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총 4가지가 지금 주된 그 생활권이고요. 총 생활권은 조금 더 있는데 좀 더 주요 생활권만 좀 훑어드렸습니다. 네. 남양주를 그 전에 이제 알아가지고 먼저 분석을 막 준비해 오신 게 아니에요. 방금 전에 이렇게 알고 바로바로 이렇게 하셨는데. 당연히 알지. 자판기지, 아파트 너무나 자판기죠. 깔끔한 지역 분석이었습니다. 네, 너나 이제 쉬셔도. 그럼요. 네, 아주 좋네요. 서해부기님이 잘 해주실 거. 물도 마실 수 있고요. 기대감이 드네요. 그러니까 옆에서 막 뭐 극장이라고 하고. 네. 좋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우리 사연자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거주하고 계시는 남양주시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께 이제 같이 저희가 이제 새우고기님을 통해서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지금 그럼 이분의 일단 고민은 1억밖에 안 되는 돈이 있는데 이걸 보증금을 줄여서 투자를 해야 될지 아니면 돈을 모아서 더 투자를 해야 될지 요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또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전화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월급쟁이 부자들 너나입니다. 지금 제가 네. 실시간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있었는데 전화 통화하는 장면이 안 나와서 그게 지금 조금 늦어요. 다른 분이 원래. 네. 네.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제가 좀 답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답이 안 나오는 케이스라서 너무 죄송해요. 아니에요. 뭐가 죄송하세요, 그게. 예. 괜찮아요. 괜찮고요. 제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지금 순자산 현금으로 1억 정도가 있으시고, 전세자금 대출 1억을 받아서 2억의 전세를 거주하고 계시는데, 1억에 대한 이자로 한 달에 한 70만원 정도? 네, 근데 이제
이번에 네. 좀 갈아타서 한 4.5%로 바꿔서 아, 그래서 그래요? 이번 대출이자 한 40만 원 정도. 아, 다행이네요. 아, 다행이다. 그럼 40만 원 정도, 그죠? 그리고 지금 이제 한 달에 370만 원 벌고, 네. 이제 대충 250만 원 정도 쓰셔서 한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를 모으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파악을 했는데 맞나요? 네, 100만 원 정도까지 저축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내 집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요? 네. 저는 지금 이런 자산으로는 네. 꿈도 꾸면 안 되는 줄 알고. 아, 아니에요. 지금요, 저는요, 이런 것 같아요. 내 집 마련을 하시고, 일단, 거주 안정을 먼저 하시고, 네. 공부를 하시다가, 만약에 공부를 꾸준히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강의도 열심히 듣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변화있는 강의 열심히 듣고 있어요. 아, 네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내가 만약에 이게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왔고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시면 그때 이번에 마련하셨던 보금자리를 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 매도를 하시든 전세를 주시든. 왜 그러냐면 저는 지금 우리 진영수님한테는 거주의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시점에. 적어도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네. 그래서 거주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내 집 마련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 내 집 마련 할 만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남양주 쪽에. 아, 괜찮을까요? 예, 왜냐면 네. 너무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요. 네. 오히려 지금 상황이 괜찮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제 네. 다산 쪽이 참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네. 근데 거기 좀 너무 비싸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높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거기는 훗날을 기약해야 되는 데고, 네네. 지금은 일단은 내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일단 마련하는 거. 그런데 그 집이 더 이상 가격이 거의 빠지지 않거나, 네. 빠지지 않을 만큼 많이 싸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적어도 내가 이 집을 팔면서 내가 샀던 가격 이상은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거.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 학교 때문에 남양주를 또 벗어날 수도 없으시잖아요, 지금. 그죠? 네네. 예. 그래서 제가 일단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를 모으실 수 있다고 하면은 저는 원리금 상환으로 70만 원 이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금리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달에 원리금 70만 원을 기준으로 대출을 낸다 하면 1억 5천 정도 낼 수 있거든요. 1억 5천 정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제가 보기에 맥스예요. 우리 진영수님한테. 그러면 1억이 있으니까 1억 5천을 더하면 2억 5천 안에서 찾아야 돼요, 집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 예, 왜냐면 무리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산은 나중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저희한테 물어보셨던 데가 오남이나 뭐 네, 금곡 이런 데 덕소. 물어보셨잖아요. 근데요, 이 네. 금곡이나 오남은 내 집 마련을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 너무 사람이 적어요. 그러니까 너무 불편해요, 일단. 그러면 이 주변에 사람이 들어올 만한 게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장기적으로도 집값도 별로 안 좋거든요, 이런 데는. 사이클도 못 타요, 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데는 평내 호평 아세요? 네, 알고. 네. 네. 평내 호평의 위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시세가 좀 비싸요. 네, 가보셨나요, 혹시? 네, 몇 번 가봤어요. 아, 평내 호평 열심히 이렇게 돌아다니는 나름 막 갈 때마다 이 지역 아파트 이렇게 뭐 우백로너 이런 데서 금액도 좋다고 네, 잘하셨어요. 평수 이런 것도 보고 네. 부동산도 한번 가서 또 보고. 네네네, 잘하셨네요. 그 네. 평내호평의 위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조금 가격이 나가요. 왜냐면 좀 아파트 얼마 안 된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평내호평 아래쪽에 보면은 그 평내 대명이나 평내 효성타운이라고 있거든요. 네. 여기 혹시 가보셨나요? 그냥 중흥 S클래스 뭐 그쪽 주변만 조금. 그럼 보셨네요. 근데 여기 평내 대명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게 2000년에 입주한 아파트고요. 일단 단지 정보를 보면은 평수가 20평, 30평, 그리고 뭐 45평 뭐 이렇게 있어요. 네. 근데 여기 20평대가 다 계단식이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현재 물건 나오는 걸 보면은 매매가 제일 싼 게 2억 9천 정도에 나와요. 그리고 저층은 2억 7천에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은 전세가 2억 3천이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빠지기가 힘들어요, 가격이.
예, 그리고 2억대잖아요, 계단식 아파트가. 네네.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 집 마련으로. 더 이상 떨어지기가 힘들어요, 이건 너무 싸서. 그리고 그 옆에 효성타운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20평대가, 이것도 비슷하게 나와요. 2억 9천. 2억 9천. 그 전세는 2억 초반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는 대출을 조금 더 받으시면, 한 2억 정도까지 받으시면 딱 100만 원에 맞춰질 거예요, 원리금이 거의. 이런 집을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러면 일단 내 집에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네. 여기서 살면서 내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한 2년, 4년 지났는데 여기 전세가 막 3억이 넘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시간 지나면. 그러면은 내가 이 집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잖아요, 전세 주면서. 담보대출 다 갚고, 그죠? 네네. 그러면서 뭐 보증금 5천에, 지금 고민하시는 거, 보증금 5천에 얼마짜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로 옮기시면서 이제 투자를 해보실 수도 있죠. 이해되시나요? 네네네. 네. 혹시 좀 궁금하시거나 와닿지 않는 부분 있으세요? 저는 지하철역이 있어야 네. 향후에도 주택 가격이 더 빠지지 않고 혹시 오를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지역을 말씀을 드렸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평명평이 중앙선이 다니기는 하는데 네. 보통 이제 잠실에서 광역버스로만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인데 네. 그래서 줄이 엄청 길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요, 그게 뭐냐면, 왜 그러냐면 이거예요. 지하철이 있어도 사람이 안 살잖아요. 금곡 같은데 사람이 안 살아요. 거의 없어요, 사람이. 가보면. 네, 맞아요. 그죠? 네, 저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많이 다녀봤어요. 예, 그러니까 버스가 잘 안 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줄도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많아야 좋은 거예요. 그나마요. 예. 그리고 이 평내호평 같은 데는 일단은 주변에서 생활을 하시기에 불편한 게 없거든요, 일단. 예, 맞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요. 이마트도 있고. 예, 예.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내 집 마련을 하시면 일단 여기다 내 집 마련을 하시고, 네. 제가 보기에 여기서 집값은 떨어지기가 어려워요, 여기는. 그리고 마음 편하게 내 집에 사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제 다산 쪽에서 이제 그 주택에 거주하시잖아요. 이거 전세 만기돼가지고 막 이사해야 되고 이러면 또 머리 아프시잖아요, 계속. 아예 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네. 예, 그래서 저는 여기를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 집 마련으로. 저 말고 아까 보기님이 뭐 하나 더 찾더라고요. 네. 지금 보니 자기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지금. 지금 너나님 못 찾는 걸 찾겠대요, 자기가. 그래갖고 아까 뭐 찾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잠깐 바꿔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진영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말씀드릴 아파트는 그래도 하나만 하면 좀 서운하니까 네, 한 개 더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저희 경중선 아까 그 지하철 말씀하셔가지고 네, 지하철역으로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 독서역 주변에 보면 독서주공 1단지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아까 여기 아파트는 좀 작아요. 네, 좀 작은데 작다는 말이 아까는 그 계단식이었잖아요, 저희가. 예. 네, 여기는 복도식이에요. 네, 아, 복도식이어서 사실 그 실제로 사시기에는 계단식이 훨씬 넓긴 하거든요. 하지만 아까 그 또 역세권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역세권인 거를 감안하셔가지고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리적인 거리도 훨씬 가까운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가격이 한 3억 정도 하거든요. 8층이고 네, 입주 가능한 물건으로 지금 되어 있으니까 이 독서주공 1단지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네, 내 집 마련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네. 그 좋아하시는 코크님 바꿔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진영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코크드림님이랑 이렇게 사연 영상 보면서 저도 진짜 많이 같이 울었거든요. 그러셨구나. 그럴 것 같아요. 마음이 되게 좀 여리신 분인 것 같아. 좀 강해져야 되는데 못 그래서 좀 그게 문제예요. 아닙니다. 네. 지금 너나이님이 또 이제 추천을 해주셨고, 오늘 우리 진영수님이 경사 났어, 경사. 딴 때는 너나이님만 이렇게 솔루션을 제안을 해준단 말이에요. 네네. 네, 근데 오늘은 그 너나이님의 그 부족분까지 네, 우리 새벽보기님께서 제가 가르쳤습니다. 네, 뉴페이스가 뉴페이스 그 데뷔 전에 우리 진영수님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거는 이 데뷔 전이니까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찾아봤겠어요. 진짜 영광입니다. 진짜 사연을 이렇게 소개돼서
솔루션까지 알려주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제가 너무 복받은 것 같아요, 진짜. 솔직히 사연이 쉽지 않았습니다. 맞아. 조금 쉽지 않았어요. 네, 쉽지 않았는데, 맞아요. 그럼에도 지금 어떻게 보면 남편분께서 또 이제 소득 생활을 안 하고 계시고, 또 이제 아드님도 이제 좀 아무래도 몸이 좀 불편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가지고 있는 돈이 많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는 특히나 이제 뭐 나이도 봐야 되고 소득도 봐야 되고 1년에 모을 수 있는 그런 저축 금액도 어느 정도 그거를 보면서 추천을 드리거나 어떻게 이제 방향을 제시할 수가 있는데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은 있었지만 그래도 꼭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네, 또 사연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너나이님 또 우리 새벽보기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찾아서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또 새벽보기님 같은 경우는 우리 또 이제 진영수님이 가고 싶어 하셨던 그 덕소 쪽에 또 이렇게 찾아봐 주셔가지고 그 선택권이 많이 있으시니까 또 지금 그 늦게 끝나고 아이 케어하고 혼자 정말 외벌이로 가장으로서 하시는 와중에도 강의를 들으시고 또 그 주변 지역에 임장도 가시고 너나이님도 강의를 너무나 길게 해요. 엄청 길게 해요. 그래서 그 직장을 다니면서 그 강의만 듣는 것도 맞아요. 진짜 어렵죠. 정말 만만치가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너무 재밌게 하셔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고 있어요. 오,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해요. 네, 그렇긴 하지만 같은 편은 흉을 보고 말이야. 그렇긴 너무 좋은 내용이고 그렇긴 한데 근데 그거를 또 이제 직장을 다니시면서 아이 케어하면서 그걸 또 이렇게 다 보는 게 만만치 않은데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또 목소리가 너무 어둡지 않아서 더 또 저희가 또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아까부터 오전부터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거든요. 절대 울지 않겠다라는 다짐으로. 네, 우리 오늘 울지 않고 있습니다. 네, 즐겁게 방송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또 열심히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셔가지고 저희도 너무 좋은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꾸준히 또 방송 보고 해서 뭐 정말 3년, 5년 뒤에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상담을 해서 이렇게 또 성공을 했다, 뭐 이런 성공 사례로 또 한번 나오고 싶은 꿈도 있어요. 네, 그 꿈 지키셔야죠. 네. 네, 지금 엄청 많은 분, 지금 몇 분이 접속하고 계시죠? 4,700분이 지금 우리 진영수님의 꿈을 들었습니다. 네. 네, 이거 지키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야기 많이 하면은 또 눈물 날 것 같으니까. 네, 맞아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혹시 너나이님 뭐 해드릴 말씀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 너나이님이. 지금까지 이게 예. 쉽지 않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남편분, 그러니까 사실상 가장 역할을 하셨어야 됐고, 그리고 아이도 이제 하나인데 이제 어릴 때부터 어렵다 보니까 되게 중간중간 많이 힘드셨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제가 보니까 뭐 양가 부모님들로부터 뭐 어떤 큰 도움을 받거나 하시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뭐 아이를 봐주시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사실 애 키우면서 이제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전전긍긍 해야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되게 좀 혼자서 외롭고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떤 마음으로 이겨내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좀 우울증 때문에 한 3년 정도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고 할 때도 있었기는 했는데요. 네. 그냥 이렇게 계속 아이 심리 치료하고 사회성 치료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거 보면서 내가 주저앉으면 안 되겠다. 자꾸 힘을 내야지. 그냥 계속 동기부여를 스스로 했던 것 같아요. 책도 열심히 보고 자꾸 동기부여하면서 열심히 살려고 그냥 자꾸 즐겁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니까 죽을 수는 없으니까. 네. 제가 네, 맞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고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은 놔버리고 싶을 때 못 놓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렇죠. 네. 저도 수가 없었어요. 그럼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고 뭐 다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놓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데도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고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전 지금도 그런 것도 있거든요. 사실. 근데 저는 그런 마음으로 했었어요. 그래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래 꾹 참고 버티면 좋은 날이 오겠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처음에.
예, 그쵸. 네, 네.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되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지금 행복한 걸 찾자는 마음으로 바뀌더라고요. 예, 네. 맞아요. 네, 네. 왜냐면 언제 좋아질지 모르겠더라고요. 음, 네, 하다가 막 참고 참는데도 계속 안 좋아질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진영수님한테 저희가 사연을 한 거는 이런 게 있어요. 물론 선택할 수 있는 거를 드릴 수 있는 거,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경험과 능력을 빌려드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쩌면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어떤 누군가도 너무너무 힘들고 다 내려놓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우리 진영수님을 보면서, 아, 나도 저분도 저렇게 밝게 이겨냈으니까, 나도 잘 이겨내야겠다. 네, 그런 용기를 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본인한테 선물해준 거 하나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 괜찮아요. 제가 그냥, 신발 한 켤레 사드릴게요. 아니에요. 네, 아니, 진짜. 왜냐면 아니에요. 아까, 신발 사면 도망가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신발을 한 켤레 사서 보내드릴게요. 꽃길 가라라. 제가 저희 꽃길 작가님 가라. 통해서 말씀드리고 해서 할게요. 그렇게. 아니, 이렇게 지금 알려주신 것만. 예, 그냥 좀, 저희 어머니 생각나서, 예, 하여튼 힘내시죠. 네. 예, 열심히 살게요. 네, 진영수님, 네, 원하시는 네. 브랜드 적어주세요. 비싼 걸로요. 비싼 혹시 걸로. 뭐 선호하는 브랜드가 네, 네. 있으신가요? 뭐 나이키라든지 아니, 아디다스라든지. 기능성으로. 바보로 물려줘야 될 것 같아요. 안 신고, 아니, 안 아까 신고. 임장 다니신다 그래갖고, 그냥 맞아요. 그게 생각이 나서. 맞아요. 임장 다니려면 신발 좋은 거 신어야 돼요. 음. 발 푹신푹신해야 되고, 특히나 이제 40대잖아요.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조심해서 더 좋은 신발을 신고 꽃길을 네.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지금 또 댓글에서도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같은 처지인데 위로받고 힘받아 갑니다. 막 이렇게 또 화이팅 할게요. 라는 또 이야기도 해주셨고, 아, 지금 또 댓글에 구찌, 샤넬. 다음에 저희 강퇴시켜. 진행시켜. 강퇴시켜. 저는 그냥 네. 순수하게 그냥 나이키 요 정도만 얘기했는데. 했는데 역시 저희 청취자분들은 통이 커. 이왕에 받을 거 대대손손 물려주려면 짱짱한 걸로 받아야지. 샤넬에 신발이 있나요? 나는 그런 걸 모르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있어요. 좋아. 좋습니다. 네, 진영수님 화이팅 하시고요. 네네네. 네, 이제 앞으로 정말 네,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열심히 살겠습니다. 다른 네. 분들도 모두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네, 진영수님 더 화이팅해. 우리는 괜찮아. 힘내세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보이님도 인사는 해야죠. 고맙습니다. 네, 진현수님 힘내세요. 꼭 집 사시고요. 네, 제발 고맙습니다. 부탁이니까. 고맙습니다. 꼭 댓글 남길게요. 네, 네. 새벽보기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사연 쓰는 법? 사연 쓰는 법이요? 아니요, 저희가.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사연을 써야 되는지 네. 알려달라는 거야. 저도 네이버에? 지금 처음 네. 배우니까 네이버에 일단 네이버에다가 네네. 월브닷컴을 쓰시고요. 그냥 해봐. 그냥. 월브닷컴 홈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네, 너나이는 잘생겼죠? 네, 거기서 1대1 코칭 구해줘 월브를 클릭을 하시면 저에게 쭉 사연이 있습니다. 예, 거기 뭐 1년에 이사 3번, 다시 4번 해야 되는 신혼부부도 있고, 운정 신고가 매니아. 예, 저건 신고가 무슨 말이야? 이사를 하시면서 계속 신고가를 그치, 그치. 찍으셨나봐요. 그게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 매니아가 아이고야. 고민을 한다는 건 무슨 일이 욕심인가요? 아니야. 어쨌든 이런 다양한 맞아, 지금 예, 사연들이 있어서요. 무료로 너나이님, 포크드리님, 그리고 저까지 솔루션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